안녕하세요. 세미나 11 오늘 216페이지 3번부터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체와 현실적 맥락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우리 자신이라는 맥락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일반 심리학이나 자아심리학은 바로 현실과 자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그것은 정신분석 경험을 유지하는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체의 빈곤을 극도로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과 주체의 맥락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 이건 정신분석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 제가 심리학적 고립자라고 부른 것은 전통적으로 인식의 중심으로 설정된 오래된 그리고 여전히 신선한 저 모나드가 아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고립된 것이기는커녕 인식의 중심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우주론과 분리될 수 없고 우주 속에서 무엇인가 정관이나 조화 형태로 변주되면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심리학적 고립자는 정신분석 이론에서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에 빠진 주체와 혼동되는 자아 개념 속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자아 심리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석적 조작을 이런 식으로 이론화하는 것은 다른 한편 우리가 분석 경험상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신분석 문헌에서도 간구할 수 없는 어떤 것, 바로 내적 대상의 기능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 대상은 투사와 내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적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217페이지 내사나 투사라는 용어는 곧 줄곧 별 생각 없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이론화의 맥락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제시되어 모든 것의 전면에 놓이게 된다. 내적 대상의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분열돼서 관리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을 통해서 이 굴절, 왜곡, 터무니없는 공포감, 불안, 이물체, 분노,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행사, 기관사 같은 이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할 때 이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그 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관계 결과 이 사람은 나쁜 대상이 충만하다 그러면 뽑지 않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내적 대상의 위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각의 대상일까요? 무엇을 통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해 나간다면 전의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전의를 분석해 가다 보면 결국 이 주체 안에 있는 이 나쁜 대상을 주체가 잘 소화시킬 수 있게, 자아가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의 통합, 나쁜 대상의 극복,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델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차후에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한 모델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을 교정하는 기능에 역점을 둔 도식들은 흡착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저 그것을 상쇄할 만한 것부터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섣부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환영을 교정하는 기능에 역점을 둔 그 분석이 뭐죠? 자아심리학이죠. 자아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환영을 보고 있다는 거, 환영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영을 제껴버리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환영을. 그래서 자아가 현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자아심리학이죠. 무의식의 어떤 시간적 박동에 따라 열리자마자 닫혀버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다른 한편 반복이 단순히 행동의 상동증이 아니라 항상 빗나간 결여된 무엇과의 관계 속에 반복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전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전이, 즉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것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제시되는 전이가 그 자체로 하나의 불안정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을 빗나간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일정한 행동의 상동증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의 분석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전이가 그저 반복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동일한 실패의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불안정한 전이가 그저 반복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동일한 실패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의 반복, 과거에 불쾌했던 감정의 반복, 과거 불쾌했던 사건의 반복, 이런 거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전이가 이 반복을 통해 어떤 역사의 연속성을 복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소실된 관계를 소생시킴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동 모드로서의 전이를 반복의 효력이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복구와 혼동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무의식적 요소들의 카타르시스와 혼동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 해석이라는 게 단순히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의 복구, 기억의 복구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진정한 전이의 해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체의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체의 끊어진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의식을 시간적인 박동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통발의 이미지로 제시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비유에서 나타나는 위상학을 뒤집고자 합니다. 통발 도식을 얘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 가두리 양식장. 우리가 개천에 통발을 놓으면 고기들이 들어가죠.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도식을 제가 다니엘 라가슈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제시한 이상적 자와 자해상에 관한 광학 모델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광학 모델에서 우리가 확인해둬야 할 것이 있다면 주체가 이상으로서 구성되는 것. 예컨대 주체가 자이상이 아니라 이상적 자를 구성하는 것은 타자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타자를 통해서 이상적 자가 구성되죠. 자 이상도 타자를 통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자를 통해서야 비로소 주체의 상상적 현실이 구성된다는 것인데요. 이 도식을 통해 우리는 주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즉 자의 도식에 주어진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전도된 실상이 생기는 곳은 주체가 스스로를 응시하는 지점이 아니라 시각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시관 충동을 중심으로 제시한 개념들과 관련해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각하는 곳에서는 이상적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응시하는 지점에서는 자아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응시하는 지점에서는 자기의 결여를 지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욕망, 즉 자아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 주체가 자기를 보는 것도 타자의 공간 속에서이며 그가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점 또한 타자의 공간 속에 있죠.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가 말을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주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타자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타자의 시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고 타자의 응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는 타자의 공간에서 타자에게 또 말을 하는 주체예요. 타자의 공간에서 타자에게 말하는 주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거 조금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나한테 도대체 어떤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이죠. 당신 말이 나에게 100% 공감이 안 되는데 내가 듣기에는 당신 말이 나에게 100% 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지점이에요. 말을 하는 존재인 한 주체는 바로 이 타자의 장소에서 무의식의 욕망의 성질을 띠는 것의 출발점이라 할 진실한 거짓말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주체도 타자의 장소에서 진실한 거짓말을 한다. 당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맞아? 내가 믿어도 돼? 이런 거죠. 이게 주체의 욕망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나가슈 보고서에 대한 그 광학 모델이 나오죠. 그 뒤집힌 꽃다발. 맨 왼쪽에 있는 눈은 실상을 보는 눈이고,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그 S, 라지 S는 거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주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문자 I는 이상적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상적 자아. 그리고 그 밑에 A-는 거울상을 얘기하는 것이, 거울을 통해 만들어진 자기 이미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상상적 자기 이미지죠. 뒤집혀진 꽃다발의 그 A 부분, 이거는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오목거울에 의해서 사물인 뒤집힌 꽃병이 바로 보이는데, 이 바로 보이는 이 오목거울을 통해서 바로 보이는 이 꽃병이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하는 주체가 거울을 통해 바라볼 때 그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허상이에요. 꽃병에 대한 허상. 그것을 통해서 꽃병에 대한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 할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죠. 사물이죠, 사물. 사물은 사물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시각할 때 거기서 우리는 사물에 대한 상상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허상입니다. 사물의 고유한 상은 실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시각할 때, 바라볼 때 감각되는 사물에 대한 상, 그것은 허상이죠. 상상적 이미지, 허상이죠. 다니엘 나가슈의 보고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따라서 주체는 통발에 대해 안쪽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말씀에서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는 무엇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닫힘을 셔터 역할을 하는 어떤 것의 효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상 A죠. 대상 A가 무의식의 구멍을 막는 막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무의식의 구멍을 여는 셔터 역할도 한다. 대상 A의 역할이 아주 기기묘묘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미지로 추첨될 복권 숫자들이 뒤섞여 있는 커다란 둥근 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커다란 룰레 속에서 자유현상의 첫 엄표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대상이 틀어막지 못한 구멍의 간극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대상이 무의식의 간극을 틀어막는데, 무의식의 구멍을 틀어막는데 이게 완벽하게 틀어막히지가 않아서 거기서 무의식이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뭔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 초보적이고 투박한 이미지는 상호 간의 이항 대립 속에서 작용하는 상징적인 것의 구성적인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 빠져나온 곳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항 대립을 초래한다. 이미지 자체가 던지는 기의가 있고, 이미지 자체가 던지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이미지에 이면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항 대립이죠. 이미지가 던지는 표면적인 의미, 이미지가 던지는 이항적인 의미. 이면적 의미, 이항적 의미, 단항적 의미, 표면적 의미, 이항적 의미, 이면적 의미. 이 두 개가 대립하는 게 이항 대립이에요. 여기서 작용하는 상징적인 것의 구성적인 기능. 이것이 바로 그 무의식의 진실, 무의식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진실을 재구성하도록, 무의식의 진실을, 여태까지 몰랐던 무의식의 진실, 그 실제계를
복원해내도록, 상징계에 통합시키도록, 상징적인 것의 구성적인 기능을 복원한다는 건 상징계에 통합시키는 것이죠. 해석해내는 것이죠. 이는 주체가 정신분석적 운영의 효과적인 작용을 통해 현존화된 어떤 것과 다시 만나게 되는 홀짝 게임입니다. 무의식의 현전이죠. 무의식의 현전. 전이는 무의식의 현전을 현행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현전화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의 현실이 바로 주체의 진실이죠. 무의식의 진실. 이 도식은 전혀 충분하지 않지만 불도저 같은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전이가 기억하기에 대한 장애물인 동시에 항상 적절한 시점에 저로의 만남을 그르치는 무의식의 닫힘을 현전하는 것이라는 관념에 수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이는 무의식의 열림에 대한 장애물인 동시에 무의식의 닫힘을 현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을 닫을 뿐 아니라 무의식을 또 여는 그 장이 전이다. 분석가들이 전이 기능에 대해 내린 정의들이 얼마나 많으냐. 전이와 치료의 종착점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이를 단순히 수단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정신분석 문헌을 통해 공식화되어 온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여기에 위치한다. 가령 여러분은 전이를 동일시와 혼동하는 발언들을 숱하게 읽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일시는 단순히 휴지일 뿐이며 정상적인 종류와 아주 자주 혼동되곤 하는 분석의 허위 종류에 불과합니다. 분석가와의 동일시, 이것이 바로 상상계적인 분석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분석의 종류와는 종료, 엔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전이는 동일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는 정확히 전이를 분석해내지 못한 한에서 그렇습니다. 또 역으로 전이 기능이 현실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정수단으로 진술되는 것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자아심리학이죠. 오늘 제 강의는 전적으로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는 절대로 전이를 올바르게 위치시킬 수 없습니다. 이들의 관건은 현실에 있으므로 저는 바로 이 현실의 수준에서 비판을 가는 것이죠. 밑에 줄에 즉 전이는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이는 환영을 현행화하는 것이 아닌데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따르건 온갖 수능화에 의해 구성되는 소외된 동일시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분석가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모델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환영을 현행화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받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현행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석은. 그것은 우리를 소외된 동일시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체를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자아가 가지고 있는 환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영을 현행화해서는 안 된다. 저는 무의식 개념 속에서는 이 점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희한하게도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잊히고 있으며 저도 지금까지 상기해보지 않은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무의식을 논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의 효과를 상기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이기 때문입니다. 분석은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엄표와 엄표 행위의 교차를 통해서 엄표와 엄표 행위의 교차를 통해서 주체를 구성해내는 게 분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차원과 엄격히 동질적인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 말하자면 성욕의 문제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욕의 문제라는 게 욕망의 문제입니다. 섹슈얼리티라는 건 욕망이에요. 무의식과 성욕이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점점 더 망각함으로써 정신분석은 프로이드가 2차 과정의 수준에 위치시킨 현실과는 무관한 현실 개념을 물려받게 되었죠. 프로이드의 2차 과정의 수준에 위치시킨 현실이 뭐죠? 이 현실 원칙이죠. 욕망을 발현하되 현실 원칙의 수준에서 발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2차 원칙, 2차 과정의 수준에 위치시킨 현실이에요. 이게. 결혈을 통해서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데 규제 없이 돌리는 게 아니라 현실 원칙 안에서 돌려라. 이게 프로이드의 2차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과 무관한 현실 개념을
물려받게 했어요. 뭐가? 그 잘못된 정신분석, 이 무의식의 그 성욕의 문제를 강구하는 이 정신분석, 이런 정신분석들은 바로 이 프로이드의 2차 과정의 수준의 위치시킨 현실과 관련 없는, 그런 상징계적인 현실과는 관련 없는 그러한 현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의 기억의 현존화로서의 현실, 과거의 기억의 현존화로서의 현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전의를 무의식의 현실의 현행화로 제시하면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오늘 이 2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분석이란 전의를 통해서 주체의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주체의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전의는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하는 것이다. 반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적 경험의 반복이나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빗나간 현실, 즉 빗나간 무의식적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의 반복이다. 무의식의 현실과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전의 속에서. 오늘은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의는 무의식을 닫는 동시에 또 무의식을 여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전의는 분석과의 동일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휴지 기간일 뿐이다. 전의는 무의식의 현실을 현행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외된 주체의 현행화, 이것이 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 분석은 무의식을 현행화시키면서 결국은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다.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다. 주체를 구성하는 행위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성욕의 문제다. 성욕, 섹슈얼리티, 욕망의 문제다, 이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